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어서와 주식은 처음이지 벌써 7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스마트한 황 팀장님 또 옆에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종일 대리 너무 놀고 있는 거 아닌가요? 휴가 갔다고 하던데. 네,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와이프와 다시 태어나도 결혼한다 이러면서 지금 즐겁게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아하. 저는 크리스마스 연말까지도 여행 쭉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설명 잘해주시는 분이 이제 오셔갖고. 예. 아유, 감사합니다. 그냥 남은 일정도 제가 다 그냥 촬영을 해야 되나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훨씬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 진짜 설명할 때마다 귀에 쑥쑥 지나 들어와. 예. 전문 용어 있잖아요. 고정. 고정으로. 저도 게스트로 잠깐 들어왔다가 아니, 박 대리가 지금 귀가 엄청 간지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네. 펀드의 역사와 용어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어땠습니까, 쌤은? 저는 이제 여러 용어들 좀 낯설긴 했지만 예. 그래도 전혀 이해 못할 내용 아니었었거든요. 설명 워낙 잘해주시니까 아하. 쑥쑥 다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고정해야 된다니까. 고정해야죠. 고정. 고정하세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설명만 듣고 있어서 혹시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나중에 저희 동영상 찍어 놓은 거 다시 보시면 네. 금방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럼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환매. 사실 이 환매라는 용어만 해도 쉬운 용어는 아니에요. 처음 들었던 용어예요. 근데 춘향이 엄마 월매가 펀드를 예정보다 일찍 팔았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은 이해하기가 편하실 거예요. 월매 따지기 예전에 그런 노래 있잖아요. 노래 중간에 월매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진짜 그런 노래를 아세요? 그러네요. 아니, 근데 박 PD는 펀드를 얼마나, 발음이 좀 안 좋네요. 월매나 하셨길래 이런 얘기를 하시나요? 예, 펀드를 얼마나 제가 많이 팔아봤을까요? 예. 사봤을까요? 제가 펀드는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진짜? 중국 펀드, 인사이트, 땡현주 펀드, 땡현주는 뭐예요? 땡현주라고 있더라고요. 이게 충격이에요. 하도 이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예. 펀드는 제가 건드릴 엄두를 못 냈습니다. 예. 아니, 제가 월매 얘기하면서 박 PD의 심정을 알 것 같아요. 아직 얘기해보니까 나름 재밌네요. 재미있어요. 이게 또 하다 보면. 네, 중독성이 강해요. 예, 그렇죠. 그럼 오늘도 어떤 재미있는 얘기를 준비해 줬습니까? 예, 오늘은요, 펀드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황 팀장님이, 우리의 호프 황 팀장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펀드 종류가 참 많습니다. 크게 이제 5가지 정도 분류가 있는데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MMF, 단기 금융 상품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채권에 주라는 채권 투자 펀드,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 주식하고 채권에 같이 투자하는 혼합형 펀드, 그리고 다른 자산에 50% 이상 투자하는 재간접 펀드, 그리고 파생 상품에 투자하는 파생 펀드, 이렇게 뭉쳐서 증권 펀드라고 부르고요. 또 하나가 이제 부동산이라든가 부동산 관련 자산에 투자하는 부동산 펀드가 있고, 증권이나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는 다른 특별 자산에 투자하는 특별 자산 펀드, 그리고 투자 대상에 구애를 받지 않는 혼합 자산 펀드, 크게 5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꽤 많은 종류의 펀드가 있습니다. 제가 놀란 게 원래 그냥 주식형 펀드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양한 펀드식이 있는 줄 몰랐어요. 진짜 다양하네요. 우와. 아무래도 펀드는 집합 투자로 불리거든요. 같은 이익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구성하니까 종류도 다양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놀랐어요. 우리 황 팀장님이 이렇게 한 호흡으로 이 긴 말을 쉬지도 않고 할 수 있다는 게. 직업이다 보니까. 예. 이 잠수하시면 꽤 오래 하실 것 같아요. 잠수. 그렇죠. 호흡이 긴 분들이 유리하거든요. 네. 음식으로 비교를 하면은 스테이크와 같은 상품도 있고 비빔밥이나 뷔페 같은 스타일도 있다. 그렇게 이해가 되겠네요. 그렇죠. 아니, 그런데 여기서 저는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얼마 전에 사모펀드 관련된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사모펀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펀드랑은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사모펀드 가입 고객이 굉장히 많고 다양한 종류의 사모펀드들이 나오다 보니까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던 옛날에 차이나 펀드, 인사이트 펀드 이런 펀드들은 대부분 이제 공모펀드입니다. 공모펀드는 가입 대상에 제한이 없고 가입 금액 제한이 없는 공모펀드?
공모 펀드. 아, 네, 죄송합니다. 사모가 공모, 아닌 예. 공모. 네. 예. 네. 공모, 예. 그런 이모, 펀드가 친구, 있는데, 고모.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자유롭게 가입이다 또 금액 제한 없이 가입을 할 수 있는 펀드를 공모 펀드라고 하는데요. 사모 펀드는 좀 제한이 있어요. 아, 펀드당 가입자 수가 49인까지만 가능하고요. 어. 또 가입 금액이 일반적으로 1억 이상이라는 가입 조건이 있습니다. 아, 예. 1억 이상. 네네. 그런 가입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가입 대상이라든가 또 가입 금액에 대한 것들을 꼭 체크를 해 보셔야 되고요. 쌤처럼 뭐 방송 많이 하시는 분들은 뭐 아무 때나 사모펀드 가입할 수 있잖아요. 이거 왜 이랬어요? 아니, 저는 진짜 사모펀드를 가입하려면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가나의 원빈이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아이고, 뭐 좋은 일을 많이 하셔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신가 봐요. 네. 네. 그다음에 아까 그 공모펀드 얘기했고 또 사모펀드 얘기했을 때 저는 그냥 사모님들만 가입하는 펀드인 줄 알았거든요. 사모펀드. 그렇죠, 사모펀드. 아 이거 바로 또 이 적응을 하시네 아재 개그에. 자리를 탐내니까. 그렇군요. 예. 사모펀드 중에서도 가입 금액이 제한이 없는 게 있긴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대부분의 사모펀드들은 가입 금액이 제한이 있어서 보통 1억이라는 가입 제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그런 제한이 없는 상품이 있다면 그거보다 적은 금액으로 가입할 수도 있는데 최근에는 대부분이 이제 규제상 아마 1억 이상의 가입 그 허들을 두는 게 일반적일 겁니다. 그래서 가입하려면 이제 1억 내야 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우와, 좀 까다로운데요. 여기서 돌발 질문 하나 해도 되나요? 네, 팀장님? 그럼요.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이잖아요. 네. 왜 사모펀드는 49명까지인가요? 히스토리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본시장법상의 지금 그 사모펀드 규제는 50인 미만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49인까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40인의 도적 뭐 이런 건 아니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이가 상관없는 건가요? 네, 나이 상관없고요. 편안하게 0세부터 뭐 100세 이상까지 가입 제한이 없습니다. 그럼 저는 약간 10살인데 이제 한 10억 정도 갖고 있어요. 근데 네. 이제 또 펀드를 투자하고 싶은데 예. 바로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이제 계좌 개설 단계에서 이제 보호자의 여러 가지 그 증빙 서류나 이런 것들은 체크를 좀 하겠죠. 각 증권사다 뭐 그 가입 서류가 조금씩 다르겠지만 네. 미성년자가 이제 계좌 개설을 할 때 필요한 서류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은 아마 체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요것도 좀 궁금해요. 국내 펀드와 해외 펀드는 어떻게 다른가? 네. 그럼 이제 국내 펀드하고 해외 펀드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해외 펀드라고 부르는 펀드는 온시어 펀드라고 해서 그 해외 투자 펀드를 일반적으로 온시어 펀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국내 펀드 같은 경우에는 투자 대상이 국내 주식과 채권이 일반적이고요. 해외 펀드 같은 경우에는 해외 주식이나 해외 채권에 일반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아하. 또 투자자는 이제 뭐 대부분 이제 국내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게 되어 있고요. 한 가지 차이점은 국내 펀드 같은 경우에는 상장 주식 매매 평가 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없습니다. 아. 대신에 없다고요? 예, 해외 주식 해외 펀드 같은 경우에는 그 상장 주식 매매 평가 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국내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가 되기 때문에 환에 노출될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상관이 없는데 해외 펀드 같은 경우에는 펀드에 따라서 그 환해지를 하는 펀드도 있고 환해지를 하지 않는 펀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펀드별로 환해지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꼭 체크할 필요는 있습니다. 제가 질문 있어요. 네. 저는 외국인이잖아요. 네네. 이제 그 국내 펀드에 투자하면은 네. 세금 안 붙어서 이제 낼 필요 없는 거죠? 네, 지금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두고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계좌 개설을 하시면 되고 상장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 네, 세금이 없는 거죠. 예. 아니 저는 세금에 대해서 이것도 좀 궁금해요. 보통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소송을 걸어가지고 거기서 승소를 하게 되면 성공 수수료를 받잖아요. 그렇죠. 펀드 같은 경우에도 수익률이 많이 나게 되면 그거에 따른 추가 수수료를 또 다시 세금처럼 걷어가는지. 이 PD 약간 세금에 조금 민감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성실한 납세자. 솔직히 저도 많이 민감해요. 예, 그렇죠. 그렇죠. 많이 나거든요, 세금이. 세금 제대로 내야죠. 많이 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아니, 아니. 방금 비해서 너무 많이 내니까. 예. 그리고 요즘은 수익만 낸다면 난 세금 낼 용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투자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제 펀드 투자의 가장 큰 목적은 수익을 내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세금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을
세금은 내야겠지만 성공 보수가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펀드에는 이제 펀드 수수료가 발생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펀드 수수료 외에는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비용이 없는데 최근에 이제 새로운 나오는 펀드들 보면은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그 이상 난 수익에 대해서 성공 보수 형태로 수수료를 받는 그런 펀드들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헤지 펀드라든가 성과 보수가 연동된 그런 펀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왠지 제가 투자자라면 그런 펀드에 좀 관심이 갈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하실 것 같아서. 그렇죠. 아무래도 많이 수익을 내주고 수익에서 알파를 낸 만큼 수수료를 더 내겠다. 그러면 매니저들도 더 열심히 운영할 동기가 생기니까 그런 펀드들이 점점 많이 생기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해외 펀드 투자 시에는 환 노출에 대한 그 위험 부분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환 위험이라면 환율이 변동돼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인가요? 와, 쌤이 발전 속도가 빛의 속도예요. 그러니까요. 스펀지처럼 다 흡수를 해버리네요. 스펀지바. 환위험은 이제 펀드 투자로 수익이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환율에 따라서는 사실은 펀드에서 수익이 났는데 환율로 손실이 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수익이 나도 네. 이제 환율 때문에 네. 손실 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약간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가나 갈 때마다 또 갔다 오고 또 올 때도 이제 환율 좀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환율 때문에 좀 차이가 크게 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가나에 땅을 살려면 돈을 많이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나의 원빈이신데. 아니 근데 아까 황 팀장님 설명해서 그러면 반대의 경우도 있겠네요. 펀드에서 엄청나게 깨졌는데도 환 덕분에 수익이 날 수도 있겠군요. 그럼요. 뭐든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펀드에서 손실이 났는데 환율로 인해서 수익이 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이제 그 가능성이 아주 높진 않고요. 보통 이제 환율이라는 거는 그날의 경제 상황을 반영한 거기 때문에 크게 그걸로 인해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일부는 염두에 둘 필요는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계속 이제 펀드 매니저 얘기 나왔었잖아요. 또 펀드 매니저가 이제 운영해주기 때문에 엄청 쉽고 편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네요. 그렇죠. 사실 펀드도 뭐 투자의 전략이라든가 목적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보고 투자를 해야 되고요. 펀드마다 그런 전략이라든가 목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고객이 본인의 성향에 맞게 투자를 하셔야 되고 뭐 이 투자 자금의 성격이라든가 또는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적절한 펀드를 고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펀드도 주식처럼 나의 성향에 맞는 거를 또 골라야 된다. 그렇죠. 우리 저번에 배웠잖아요. 그렇죠. 산 넘어 산인데요. 쉽지 않겠는데요. 아니 근데 투자가 쉽다면 누구나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이렇게 공부한 만큼 내 투자 수익률이 높아진다.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 뭐 야구로 치면 사실 상대 투수가 변화구를 어떤 걸 던질지 예측할 수 있다면 홈런이나 안타를 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투자의 결정타를 날리기 위해서는 더 연구하고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대리님은 적시타, 팀장님은 결정타. 네네. 그래서 유안타 증권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유안타. 당신 안타 치게 해줄게요. 맞아요. 역시 우리 박 PD님은 아재 개그의 달인이시네요. 뭐 사실 안타를 영어로 하면 히트잖아요. 히트다 그렇죠. 히트. 네. 경불진과 샘과 유안타가 우리 함께 히트다 히트 한번 해보자고요. 네? 그렇죠. 아니 히트를 넘어서 이제 홈런까지 가야죠. 그럼요. 홈런은 더 좋고요. 홈런도 좋고요. Hit for the cycle. 좋습니다. 이런 거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우리 피디님 아자게 진짜. 스포츠 기자 출신이시라. 아니, 황 팀장님도 이제 아재 개그에 동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전염이 되나 봐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면 강박인가요? 아재는 아재 개그를 해야 된다. 이 방송에서는.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아자 개그를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쌤은 총각이니까. 총개그를 한번 준비해. 예, 총각 개그. 총각 개그 해야죠. 미치겠다. 예. 아니 그런데 여기서 또 저희가 중요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좋은 펀드 고르는 법.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네. 저도 진짜 궁금해요.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그 펀드 설정액이라든가 뭐 수익률, 운용 철학, 매니저 이동 여부 등을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펀드에 자금이 꾸준히 들어오는 펀드는 많은 투자자들이 찾는 펀드일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펀드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운용사의 그 운용 철학을 꾸준히 지키면서 꾸준하게 수익률을 내는 펀드들은 또 좋은 펀드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매니저의 이동이 잦지 않고 같은 매니저가 오랫동안 운영하는 펀드가 상대적으로 좋은 펀드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아, 방금 매니저 이동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네. 쌤 매니저분도 이동이 되게 잦으신 것 같아요. 좀 화장실 가신 것 같은데. 진짜 이동 많이 예. 해요.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저기 예. 있다가 여기 있다가 엄청 이동 많이 하거든요. 예. 저희 촬영을 위해서 이동을 자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럼요. 저 같은 경우는요, 네. 수익률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공부 잘하던 학생이 어느 순간 성적이 갑자기 떨어지진 않거든요. 네. 설사 떨어졌다 해도 금방 치고 올라오잖아요. 물론 뭐 공감 가는 의견입니다. 뭐 현재의 수익률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지만은 지금까지 운영 성과가 안정적으로 꾸준히 좋은 성과를 냈다면 그 매니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성적, 꾸준하게 성적을 내는 그 매니저라면은 아마 상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향후에도 같은 운용 철학과 컨셉으로 잘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일반적으로 고객들이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죠. 그럼 그렇게 따지면 이제 매니저님이 엄청 중요한 역할하고 이제 매니저님의 성적도 중요한데 매니저의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 보통 평가를 합니다. 네. 동일 유형의 다른 펀드의 성과와 비교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벤치마크 대비 얼마나 좋은 성과를 내는지 그거하고 비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펀드마다 벤치마크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아. 그런 것도 사실은 또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같은 유형이라도 벤치마크가 다를 수가 있다. 네. 이거 왠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네, 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시면 더욱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사실 2007년 그 차이나 펀드 열풍 볼 때 많은 고객분들이 그냥 차이나 펀드 그냥 투자하신 거예요. 예, 무조건 예. 차이나 펀드. 근데 사실 그때 당시에 펀드들 보면은 어디에 투자되고 있고 어떤 펀드 또는 어떤 벤치마크에 투자되고 있는지 모르고 투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 뭐 중국 본토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CSI 300이라는 벤치마크를 쓰는 경우가 많고요. 또는 뭐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라든가 또 다른 펀드들은 MSCI, 그 모건 스탠리에서 쓰는 MSCI 차이나 인덱스 이런 벤치마크를 쓰고 좀 벤치마크가 다릅니다. 아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벤치마크라는 거는 펀드를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그거보다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운용하는 그 기준으로 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예. 그 벤치마크에 따라서 자기 성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벤치마크 대비 얼마나 좋은 성과를 내는지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해당 펀드의 벤치마크가 어떤 건지는 꼭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펀드 벤치마킹. 네, 네, 네. 아까 쌤 매니저가 이동이 잦다고 했는데 장난 아니에요. 예. 그렇잖아요. 근데 펀드 매니저 이 이동도 저희가 펀드 투자할 때 중요하게 봐야 되나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 펀드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었는데 실제로 운용사의 실사를 가보면 꾸준하게 한 매니저가 운용하는 펀드가 실제로 수익률이 좋은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가 그만큼 자주 교체된다는 얘기는 뭐 성과가 안 좋던가 성과가 안 좋다 보니 자금이 안 들어오던가 그런 이유들이 계속 연쇄적으로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한 펀드의 매니저가 꾸준하게 운용하고 있다.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정성적 평가 요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약간 이런 얘기 듣다 보니까 우리 연예인의 매니저한테 거의 비슷해요. 매니저 이제 한 분이 어떤 연예인이랑 꾸준히 네. 오래 가는 게 되게 보기 좋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너무 많이 하면은 약간 이게 그렇게 좋지도 않거든요. 쌤의 매니저는 지금 얼마나 되셨어요? 저랑만 계속 가고 있어요. 엄청 좋아요. 몇 년째 가고 계신 거죠? 올해 시작했는데 올해 예. 계속 가고 있다고 얘기하기가 아직 너무 짧은데요? 아니 그래도 짧은 시간에 너무 좋은 네. 이제 성과를 이제 보여줘갖고 아하. 앞으로도 미래를 봤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랑 이 또 촬영도 하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맞아요. 이동도 많이 해주고. 네. 제가 예전에 그 스포츠 신문 기자를 할 때 가수 B 있잖아요.
김태희 남편. 나는 김태희 남편 매니저가 10년 가까이 지나서 이 두 사람이 아예 회사를 만들어버린 그런 좋은 케이스가 있어요. 맞아요. 예. 그러면 쌤도 매니저랑 회사를 만드는 건가요? 아이 그렇게 잘 되면 좋죠. 예. 근데 가장 중요한 게 꾸준히 오래 가는 게. 예. 펀드 매니저 같이. 예. 되게 중요합니다. 아니 근데 저희 방송 소속사 대표님이 보고 계실 텐데. 아니 뭐 같은 회사예요 저희가. 같은 회사예요. 독립은 10년 후에. 예, 같이 그렇죠. 가요. 네, 그렇죠. 갑니다. 예. 예. 방금 황 팀장님께서 이 매니저의 교체가 잦았냐 이 여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대한민국 최고의 상권 하면 서울의 홍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홍대도 가만히 보면 목이 좋은데도 이상하게 간판이 자주 바뀌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업종도 자주 바뀌고 주인도 자주 바뀌고 근데 결국 가 보면은 손님이 많지 않아요. 아하. 자주 바뀌니까. 야 이렇게 학생과 식당 비교를 해주니까 오늘 컨디션이 상당히 최고인데요. 예. 아 시청자 엄청 많이 낼 것 같은데요. 사실 점심 때 추어탕을 먹었어요. 추어탕도 먹어야죠. 힘이 솟아. 예. 이게 추울 때 추어탕 그냥 맞아요. 아재 개그. 이거 또 아재 개그 하시네. 쌤도 드실 줄 아세요? 아니 그럼요. 간 걸로 안 간 걸로. 간 걸로 해야죠. 역시 남자들은 몸에 좋다고 하면 다 먹어. 그렇죠. 음식 얘기가 나왔으니 계속 이어가 볼게요. 네. 저희가 식당에서 먹다가 뭐가 상했어. 그러면 바꿔주세요 이러잖아요. 그럼 펀드 매니저도 이 성적이 별로야 이거 바꿔주세요. 이러면은 바꿔주나요? 사실 뭐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매니저를 바꾸지는 않을 텐데요. 예. 설령 펀드 가입자들이 대부분이 매니저 교체를 요구한다면 운용사 입장에서도 그 얘기를 간과할 수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우리 야구 좋아하지만 프로야구 감독도 팬들이 너무 많이 요구를 하면은 사실 구단 입장에서도 그렇죠. 끝까지 그 감독을 고수할 수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투자자가 요구한다면 운용사가 고려해 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약간 있습니다. 그런 혹시 비율이 있나요? 막 50% 넘어야만 이제 바뀔 수 있다거나 그런 그 법상의 규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사실 이제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아마 이제 운용사에서 여러 가지들을 고려를 해서 그런 결정을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예. 아니 지금까지 이제 펀드에 대한 엄청 공부를 많이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거 좀 빠진 것 같아요. 뭐가 빠졌을까요? 과연 이 펀드 녀석이 어디서 살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권에서 이제 파는데 펀드는 어디서 살 수 있을까요? 진짜 쌤은 바로 펀드 가입하실 것 같아요. 그거 물어보시니까.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들어갖고. 예. 쉽게 가입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펀드 같은 경우는 펀드 판매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증권사들, 네. 그리고 은행들, 그리고 펀드 온라인 코리아라는 펀드 슈퍼마켓, 이런 곳에서 펀드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슈퍼마켓? 슈퍼마켓이 있으면 편의점이나 마트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들어가서 제가 펀드 사고 싶습니다. 그러면 되는 건가요? 증권사는 24시간 펀드가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 증권사가 편의점인 거죠. 뭐 언제든지 오셔갖고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펀드 판매사들은 24시간 펀드 가입이 다 가능하세요. 핸드폰으로? 네, 핸드폰으로도 가능하시고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시고 뭐 예. HTS에서도 가능하시고 다 가능하십니다. 예. 그러면 주식을 할 때는 우리가 주식 계좌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럼 펀드도 펀드 계좌가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펀드도 어차피 주식에 투자를 하는 거니까 주식 계좌만 있으면 되는 건지 혹시 또 펀드도 비대면으로 거래가 가능한 건지. 네. 예. 일반적으로 그 펀드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증권사 계좌를 갖고 있으면 그 계좌에서 보통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때에 따라서는 정시 펀드 같은 경우에는 또 별도의 계좌를 개설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요새는 비대면 계좌 개설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하시거나 뭐 편하신 대로 핸드폰에서 그 펀드 가입이 언제든지 가능하세요. 아하. 저희가 2주에 걸쳐서 펀드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쌤 상당히 유용했죠. 근데 우리 황 팀장님께서 너무 설명 잘해 주셔갖고. 그러니까 우리 고정. 고정. 예. 저는 게스트로 일단. 아니 진짜 쌤처럼 펀드를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그렇죠. 진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도움이 엄청 많이 됐습니다.
네. 요즘처럼 투자 환경이 급변하는 시기에 하루 우리가 밥 3끼 제대로 먹기도 어려울 정도로 바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바쁠 때 펀드처럼 간접적으로 전문가가 대신해주는 이런 투자 상품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벌써 노후를 걱정해야 되는 혼돈의 시대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보너스를 벌써 황 팀장님한테 맡기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저 유한테 맡기시면 저희가 잘 관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보너스를 많이 받아야 될 텐데. 네. 직접 해주시면 안 돼요? 많이 보너스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요? 아 그런가요? 예. 많이 받으십시오. 쌤은요? 네. 아이 저도 이제 뭐 대표님이랑 한번 얘기 중인데요. 많이 받아주면 좋겠습니다. 아유 부럽습니다. 예. 네. 풍성한 연말이 되도록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럼 어서와 주식은 처음이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펀드를 예정보다 일찍 팔았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은 이해하기가 편하실 거예요. 이게 월매 따지면 예전에 그런 노래 있잖아요. 노래 중간에 월매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진짜 그런 노래를 아세요? 그러네요. 아니 근데 박 PD는 펀드를 얼마나 발음이 좀 안 좋네요. 월매나 하셨길래 이런 얘기를 하시나요? 예, 펀드를 얼마나 제가 많이 팔아봤을까요? 네. 사봤을까요? 제가 펀드는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진짜? 중국 펀드, 인사이트, 땡현주 펀드, 땡현주는 뭐예요? 땡현주라고 있더라고요. 이게 충격이에요. 하도 이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예. 펀드는 제가 건드릴 엄두를 못 냈습니다. 예. 아니 제가 월매 얘기하면서 박 PD의 심정을 알 것 같아요. 아직 얘기해보니까 나름 재밌네요. 재미있어요. 이게 또 하다 보면. 네, 중독성이 강해요. 예, 그렇죠. 그럼 오늘도 어떤 재미있는 얘기를 준비해 줬습니까? 예, 오늘은요 펀드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황 팀장님이 우리의 호프 황 팀장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펀드 종류가 참 많습니다. 크게 이제 5가지 정도 분류가 있는데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MMF, 단기 금융 상품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채권에 주라는 채권 투자 펀드,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 주식하고 채권에 같이 투자하는 혼합형 펀드, 그리고 다른 자산에 50% 이상 투자하는 재간접 펀드, 그리고 파생 상품에 투자하는 파생 펀드, 이렇게 뭉쳐서 증권 펀드라고 부르고요. 또 하나가 이제 부동산이라든가 부동산 관련 자산에 투자하는 부동산 펀드가 있고, 증권이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이가 상관없는 건가요? 네, 나이 상관없고요. 편안하게 0세부터 100세 이상까지 가입 제한이 없습니다. 그럼 저는 약간 10살인데 이제 한 10억 정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또 펀드를 투자하고 싶은데 바로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이제 계좌 개설 단계에서 이제 보호자의 여러 가지 그 증빙 서류나 이런 것들은 체크를 좀 하겠죠. 각 증권사다 그 가입 서류가 조금씩 다르겠지만 미성년자가 이제 계좌 개설을 할 때 필요한 서류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은 아마 체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것도 좀 궁금해요. 국내 펀드와 해외 펀드는 어떻게 다른가? 네. 그럼 이제 국내 펀드하고 해외 펀드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해외 펀드라고 부르는 펀드는 온시어 펀드라고 해서 그 해외 투자 펀드를 일반적으로 온시어 펀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국내 펀드 같은 경우에는 투자 대상이 국내 주식과 채권이 일반적이고요. 해외 펀드 같은 경우에는 해외 주식이나 해외 채권에 일반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또 투자자는 이제 대부분 이제 국내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게 되어 있고요. 한 가지 차이점은 국내 펀드 같은 경우에는 상장 주식 매매 평가 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없습니다. 대신에 해외 주식 해외 펀드 같은 경우에는 그 상장 주식 매매 평가 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국내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가 되기 때문에 환에 노출될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상관이 없는데 해외 펀드 같은 경우에는 펀드에 따라서 그 환해지를 하는 펀드도 있고 환해지를 하지 않는 펀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펀드별로 환해지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꼭 체크할 필요는 있습니다. 제가 질문 있어요. 네. 저는 외국인이잖아요. 네네. 이제 그 국내 펀드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어서와 주식은 처음이지 벌써 7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스마트한 황 팀장님 또 옆에 나와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종일 대리 너무 놀고 있는 거 아닌가요? 휴가 갔다고 하던데. 네, 그러니까요. 그 지난번에 뭐 와이프와 다시 태어나도 결혼한다 이러면서 지금 즐겁게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아하. 저는 크리스마스 연말까지도 여행 쭉 했으면 좋겠어요. 아, 너무 설명 잘해주시는 분이 이제 오셔갖고 예. 아유, 감사합니다. 그냥 남은 일정도 제가 다 그냥 촬영을 해야 되나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저희도 훨씬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 진짜 설명할 때마다 귀에 쑥쑥 지나 들어와. 예. 그 전문 용어 있잖아요. 고정. 아, 고정으로. 저도 게스트로 예. 잠깐 들어왔다 나갔는데 아니, 박 대리가 지금 귀가 엄청 간지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네. 펀드의 역사와 용어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어땠습니까, 쌤은? 저는 이제 여러 용어들 좀 낯설긴 했지만 예. 그래도 전혀 이해 못할 내용 아니었었거든요. 설명 워낙 잘해주시니까 아하. 쑥쑥 다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고정해야 된다니까. 고정해야죠. 고정, 고정. 고정하세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설명만 듣고 있어서 혹시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나중에 저희 동영상 찍어 놓은 거 다시 보시면 네. 금방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럼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환매. 사실 이 환매라는 용어만 해도 쉬운 용어는 아니에요. 처음 들었던 용어예요. 근데 춘향이 엄마 월매가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는 다른 특별 자산에 투자하는 특별 자산 펀드, 그리고 투자 대상에 구애를 받지 않는 혼합 자산 펀드, 크게 5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꽤 많은 종류의 펀드가 있습니다. 예. 제가 놀란 게 원래 그냥 주식형 펀드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양한 펀드식이 있는 줄 몰랐어요. 진짜 다양하네요. 우와. 아무래도 펀드는 집합 투자로 불리거든요. 같은 이익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구성하니까 종류도 다양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놀랐어요. 우리 황 팀장님이 이렇게 한 호흡으로 이게 긴 말을 쉬지도 않고 할 수 있다는 게 직업이다 보니까. 예. 이 잠수하시면 꽤 오래 하실 것 같아요. 잠수. 아, 그렇죠. 호흡이 긴 분들이 유리하거든요. 네. 음식으로 비교를 하면은 스테이크와 같은 상품도 있고 비빔밥이나 뷔페 같은 스타일도 있다. 그렇게 이해가 되겠네요. 그렇죠. 아니, 그런데 여기서 저는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얼마 전에 사모펀드 관련된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사모펀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펀드랑은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사모펀드 가입 고객이 굉장히 많고 다양한 종류의 사모펀드들이 나오다 보니까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던 옛날에 뭐 차이나 펀드, 인사이트 펀드 이런 펀드들은 대부분 이제 공모 펀드입니다. 공모 펀드는 뭐 가입 대상에 제한이 없고 가입 금액 제한이 없는 고모 펀드? 공모 펀드. 아, 네, 죄송합니다. 사모가 고모, 아닌 예. 공모. 네. 예. 고모. 그런 이모, 펀드가 친구, 있는데, 고모.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자유롭게 가입이다 또 금액 제한 없이 가입을 할 수 있는 펀드를 공모 펀드라고 하는데요. 사모 펀드는 좀 제한이 있어요. 아, 펀드당 가입자 수가 49인까지만 가능하고요. 어. 또 가입 금액이 일반적으로 1억 이상이라는 가입 조건이 있습니다. 예. 1억 이상. 네네. 그런 가입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가입 대상이라든가 또 가입 금액에 대한 것들을 꼭 체크를 해 보셔야 되고요. 쌤처럼 뭐 방송 많이 하시는 분들은 뭐 아무 때나 사모펀드 가입할 수 있잖아요. 아, 이거 왜 이랬어요? 아니, 저는 진짜 사모펀드를 가입하려면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가나의 원빈이. 더 열심히 해야죠. 아이고, 뭐 좋은 일을 많이 하셔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신가 봐요. 네. 그다음에 아까 그 공모펀드 얘기했고 또 사모펀드 얘기했을 때 저는 그냥 사모님들만 가입하는 펀드인 줄 알았거든요. 사모펀드. 그렇죠, 사모펀드. 아, 이거 바로 또 이 적응을 하시네, 아재 개그에. 이 자리를 탐내니까. 그렇군요. 예. 사모펀드 중에서도 가입 금액이 제한이 없는 게 있긴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대부분의 사모펀드들은 가입 금액이 제한이 있어서 보통 1억이라는 가입 제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그런 제한이 없는 상품이 있다면 그거보다 적은 금액으로 가입할 수도 있는데 최근에는 대부분이 이제 규제상 아마 1억 이상의 가입 그 허들을 두는 게 일반적일 겁니다. 그래서 가입하려면 이제 1억 내야 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우와, 좀 까다로운데요. 여기서 돌발 질문 하나 해도 되나요? 네, 팀장님? 그럼요.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이잖아요. 네. 왜 사모펀드는 49명까지인가요? 히스토리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본시장법상의 지금 그 사모펀드 규제는 50인 미만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49인까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40인의 도적 뭐 이런 건 아니니까. 네.